축덕과 추갈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4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밝다 밝아. 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영민입니다. 오늘 다른 목소리라서 네. 혹시 다들 착각하시는 제가 거 감기에 아닙니까? 좀 세게 걸렸습니다. 네, 주바페입니다. 네, 지난주에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몇 가 마셨어요? 독감 주사 맞으면 독감 걸리나요? 아니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좀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좀 안 좋아져서 주말에는 거의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 회사에서 놔주는 거는 3가인가요? 4가인가요? 사과 맞아야 된다고 그러던데. 근데 삼가사과는 그 성분 그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없다고는 하는데 팔리오스에서 조동찬 기자가 네. 리포트를 예. 한번 했었죠. 뭘 맞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던지는 대로 맞았습니다. 어. 찌르는 대로 맞았습니다. 저는 그 그래서- 전에 감기를 이미 앓고 지나가서 안 맞았거든요. 안 맞았어요? 네. 그냥 맞는 게 좋긴 두고 한것 보겠습니다. 같아요. 제 목소리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숨가빴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숨가쁘다기보다는 좀 진이 빠진 한 주였어요. 힘들었어요. 진도 네. 이래저래 많이 힘들었는데 남북 대결이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거친 경기였다는 게 알려지면서 축구 팬들이 분노를 했고요. 네. 국정감사에서도 정치인들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그쵸. 거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음. 또 A매치 휴식기를 마친 K리그가 뜨겁게 시작이 됐습니다. 후. 상하위 스플릿으로 나뉘어서 파이널 라운드가 막을 올랐는데 순위 네. 싸움이 이제 요동치기 시작했고요. 네. 오늘은 크게 이 두 가지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먼저 본론부터 얘기를 하고 청취자 사연은 뒤쪽에서 듣는 것으로 네. 하겠습니다. 자, 남북 대결 AS 시간입니다. 자, 그 대한축구협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각 언론사 축구 담당 기자 한 명에게 한 명씩 모아서 그 축구 전후반 풀타임을 호. 공개를 했습니다. 네. 취재를 허락한 거죠. 거기에 우리는 대표로 이정찬 기자가 가서 우리 회사에서는 유일하게 풀타임을 보고 왔는데 풀타임 본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희귀 영상이네요. 네, 희귀 영상을. 그 경기 때도 궁금해 하시겠지만 사실 그 과정도 조금 궁금해 하실까요? 어떨까요? 과정이라면 과정도 어떤 거 궁금해. 말씀하시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녹화 중계는 과연 무산됐는가? 네.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제가 아는 것 그리고 축구협회가 실제로 발표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경기 하루 전에 생중계가 불발이 되잖아요. 이때 지상파 3사의 협상 대표자 그러니까 KBS가 이제 합의를 합니다. 녹화 중계를 하기로 이제 조총련계 에이전트하고 합의를 하고 우리가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약금적으로 준 금액을 그러면 그 녹화 중계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금액에서도 사실상 합의를 본 거죠. 네. 녹화 중계를 하기로 하고 북한 축구협회에서 경기가 끝난 뒤에 녹화 중계에 합당한 그 영상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매니저 미팅이 있습니다. 매니저 미팅에서 우리 매니저가 이제 북측에 전달을 합니다. 경기가 끝나면은 우리 경기 풀 영상을 한 벌 달라. 그러니까 사실상 두 가지의 요청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경기가 끝난 뒤에 우리한테 왔어야 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DVD가 됐던 뭐 비디오 테이프가 됐든 영상은 두 개가 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전해진 거는 하나뿐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 하나라도 사실 뭐 영상이 아주 화질이 깨끗하게 왔다거나 그랬으면은 저희가 해석할 여지가 좀 있었겠지만 그래서 뭐 새벽에 도착하는데 KBS 일단은 분들이 많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화질이 뭐 많이들 이제 그 하이라이트 통해서 네. 확인해 보셨겠지만 그 배율도 4:3이고 프레임도 그다음에 이렇게 뭐 물결도 가 있고 네. 그리고 풀 화면에서는 사실 선수 등번호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중계를 네. 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리고 이거를 뭐 그냥 보면은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뭐 70분 이상 보기는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판단에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를 쓸 때 북한이 4:3의 SD 그러니까 일반 표준 화질로 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 그렇게 제작을 했을 리는 없고 16:9 HD 그러니까 고화질로 제작한 거를 일부러 다운그레이드해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조선중앙TV가 16:9 HD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장비를 갖춰놓은 상황에서 다시 예전에 쓰던 장비를 가져와서 굳이 그렇게 했을 네.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뭐 요새? 0%. 뭐 그런 카메라 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다 폐기가 됐을 법한 자료 영상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는 그 영상을 받아본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쓰지 말라는, 그러니까 녹화 중계는 쓰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이 됐던 거고, 뭐 이 과정에서 설명이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어제 뭐 국정감사에서는 뭐 우상호 의원이 뭐 대북 제재에 뭐 위배가 돼서 결국에 뭐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도 제가 아는 부분과는 좀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예. 네, 그거는 그냥 100% 믿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말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일단 그 화질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축구협회에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방송용으로 준 게 아닌 것 같다. 근데 북한이 정확히 그런 메시지, 저는 그런 말을 했다고 들었는데 또 공개적으로는 그런 말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었냐면 북한이 이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는 말을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또 다른 분은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확실치 않고, 어찌 됐든 이 그림의 권리는 북한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축구협회에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공개하려면 이게 북한 권리이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중계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그 걸림돌이 됐어요. 만약에 북한이 이걸 국제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계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화질 부분도 있지만 그런 권리적인 그렇죠.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처음에는 축구협회가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이런 차원에서 6분 하에. 최대한 보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취재 기자들이 보고 기사는 쓸 수 있도록 네.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각 사당 한 명씩 이렇게 모아서 이제 축구를 이제 영화 관람하듯이 보고, 팝콘 사가지고 갔습니까 그때? 아, 팝콘은 아니고 치킨을 과자는 먹어야죠, 치킨. 축구협회에서 그래도 아, 제공을 했습니다. 이정찬 기자 그때 이제 갑자기 그때 오후 3시부터 공개하는 거였는데 1시쯤 연락이 왔어요. 아주 들떠가지고 영화 극장 가는 마음으로 가더라고요. 아, 정말 들떴었어요. 설렜고. 네. 그러면 저는 좀 그것도 궁금한데, 이제 TV 방송사에서는 이제 너무 화질이 조약하니까 그거를 뭐 못 틀 수는 있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로 축협에서 6분 하이라이트를 올렸잖아요. 네. 그럼 풀타임 영상을 올리면 또 그것도 볼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풀타임은 또 안 올리고 하이라이트만 올린 건지. 6분은 이제 그 우리 국내법상으로 일단 따져보면 국민의 관심이 있는 경기는 2분 이상 모든 언론사에 배포를 해야 돼요. 경기 화면을 최소 2분. 최소 최소 2분 이상 올림픽, 월드컵, WBC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청을 한 게 최소한 2분은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원래는 아예 공개도 안 하려고 안 했다가? 했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6분만 딱 공개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풀타임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어쨌든 약간의 그걸 가지고 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6분을 공개를 한 거고,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경기 다 90분 다 봤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하성룡 기자가 나가서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뭐 전쟁 같은 경기였다라고도 했고, 살아 돌아온 게 다행이었다라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말도 있었고, 그래서 안 다친 게. 안 다친 게 그렇죠. 살아 돌아온 게는 좀 과장됐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국정감사에서 네. 나올 소리를 하고 있는. 네, 그 제가 워낙 그런 강한 인상을 갖고 경기를 봐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만 봤을 때는 정상적인 경기였다고 봐요. 좀 거칠긴 했죠. 네, 거칠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저는 근데 선수들이 비정상적으로 느꼈을 만하다라고는 또 분명히 심정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고 얘기할 텐데, 그 흡사 분위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일전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경기 전 사실 우리도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오고 뭐 좀 손도 쓰고 어깨도 쓰고 팔꿈치도 썼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한일전 때 사실 하는 플레이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그러니까 물론 거칠었지만 그렇게 심하게 거칠었다면은 사실 뭐 바로 퇴장이 나오거나 했겠죠. 물론 그 심판 입장에서도 그런 한 번의 레드 카드가 나가거나 북한 선수한테 가게 됐을 경우에 뭐 아무래도 신변의 위험을 느낄 만한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은 있어요. 그런 정황들은 있지만 그 경기만 90분을 쭉 놓고 봤을 때 이 경기가 진짜 과연 비정상적인 경기였나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 이정찬 기자가 거기 축구협회에서 축구를 남북 대결을 보면서 작성한 이 취재 정보들이 좀 있는데 일단 맨 마지막에 최종 평가를 이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 우려한 대로 북한 이거 이정찬 기자의 멘트입니다. 우려한 대로 북한이 격투기에 가까운 몰상식한 파울을 한 것은 아님. 우리 선수들 입장에선 분위기에서 기에 눌렸을 수는 있어 보임. 경기 자체가 제대로 플레이되지 않았고 빌드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다음에 황희찬 투입 후 나아지는 듯했지만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게 아쉬움. 모두 긴장감 때문에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다.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경기력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 북한은 전형적인 롱볼 축구를 했고 우리는 빌드업을 해보려 했지만 세 차례 이상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다. 북한이 좀 전방 압박을 위주로 했나요? 뭐 이렇게 내려선 수비가 아니라. 전반전 그 하이라이트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붙더라고요. 북한은 전술적으로는 네.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경기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겠죠. 그 과거 이제 레스터 시티가 우승할 때 그 라니에리 감독이 4-4-2 전술을 썼던 것과 거의 유사한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5백이 아니었나요? 네, 아니에요. 오. 그러니까 전형적인 투블록 4-4-2 형태입니다. 요 근래 많이 하는 예. 4-4-2 블록.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었는데 그 현재 경기에서도 한광성 뭐 박광용 투톱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한광성 선수가 뭐 최전방에 나섰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정일관 선수하고 박광용 선수 투톱이 나왔고 한광성 선수는 왼쪽 날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뭐 왼쪽 날개로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그랬죠. 한광성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근데 눈에 띄지 않았던 이유가 투톱은 눈에 띄었습니다. 박광용은 확실히 눈에 박광용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정일관도 아주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고 이 투톱은 참 경고도 좋았고요. 하나 받았잖아요. 정일관은. 정일관이 받지 않았나요? 정일관이 받았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정일관 선수가 파울을 한 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기록질도 안 가져왔네요. 둘 다 리로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리였나? 네네네. 리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영철인가 하나 받았었고. 12번과 15번이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일관이 반칙은 네네네. 경고는 아니었는데 파울. 손흥민 선수한테가 센 반칙을 센 반칙을 하나 했죠. 예. 일관되게 반칙하더라고 양반. 정일관. 그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수비도 일관된 빌드업이 전술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4-4-2의 이제 투블록 시스템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제 경기장의 주요한 부분을 8등분해서 이 8등분에 정확하게 자기가 영역을 완벽하게 틀어막겠다라는 수비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뭐 처음에 빌드업을 해보려고 앞에서 아기자기 풀어가다가 결국에는 그게 전환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우측에서 중간으로, 중간에서 좌측으로 뭐 이런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만 티키타카가 되고 그 뒤로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스가 3-4번 이상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조금 연결이 될 법하면은 선수들이 끊습니다. 파울로. 그러니까 그런 잘안 경기가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우리 선수들이 파울을 잘 피했어요. 보면 미리 태클을 달려들어올 것 같으면 일단 뛰고 봐요. 태클에 안 걸리려고 먼저. 네. 우리 선수들이요? 네, 우리 안 선수들이 다치려고.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이라이트만 봐도 좀 네, 나오거든요. 너무 그런 걸 노리고 하는 봐서는 게- 그걸 아마 제대로 정상적인 플레이를 했으면 까인다 그러죠. 진짜 다칠 것 그랬을 같아요. 수 있는 상황들이 몇 개 있었고 또 백태클 같은 경우 그 선수가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퇴장을 줘도 될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몇 번 상황에서 있었죠. 또 반칙을 안 부는 그러니까 경고도 안 주는 상황이 좀 있었고 태클도 또 심한데 인조잔디니까 막 또 네. 선수들 쓸릴까 봐 그런 거 여러 가지로 걱정되고. 선수들이 많이 위축되고 긴장할 수밖에 네, 없었던 우리 것 선수들이 같아요. 제대로 플레이를 할 수 없었던 건 맞는 것 안 같습니다. 다치는 게 1순위가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인 이유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선수들이 전쟁
다쳤다고 느끼거나 분위기. 그러니까 안 다친 게 보시면은 막 고성도 엄청 선수들 세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아유. 평양이라는 곳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좀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자마자 쉽지가 않죠. 일단 공항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 검사. 입국 절차도 길어졌고 또 가서 버스 탔는데 30km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시속? 네, 일부러 그러니까 거기가 경기 정상적으로 갔으면 30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이정찬 기자가 그때 구글 지도 보고 가깝네 공항하고 호텔하고 다 가깝다고 얘기를 했는데 호텔에 들르지도 못하고 바로 경기장으로 갔잖아요. 시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지나서. 30km로 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텅 빈 거리에서 일부러? 일부러 늦게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경기력에 지장을 주려고 네, 진짜. 그러니까 텃세를 네. 많이 부렸다. 그거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아빠. 그러고 나서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그 뭐 나름 선수들은 뭐 생각했겠죠. 뭐 5만 관중이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해야겠다. 뭐 약간 이런 나름대로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정말 없어.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을씨년스러운 정말로 네. 축구.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그 외신들에서 많이 나온 표현인데 을씨년이 을씨년이요. 그러니까 고스트 게임. 그러니까 음. 선수들 유령 그러니까 경기다. 선수들이 느꼈을 때 상대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유령처럼 느낄 가상인물, 만한 가상인물. 저는 그런 분위기였 SF 영화네. 그런 분위기였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죠. 네. 쓸 텅빈 때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막 욕하고 네.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릴 거 울리고.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러면 진짜로 무섭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장면이 저는 좀 약간 소름 돋았냐면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그 경기 안내 멘트를 다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들었던 얘기 중에 재밌었던 얘기가 관중이 없는데 장례 방송에 나옵니다. 뭐 누가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 너무 소름 돋더라고 그 얘기가. 관중이 있었던 거야. 이거 공포 얘기 근데 관중 없는 남양 특집이에요? 5만 유령이 있었던 거지. 아니 인민군은 안찍을 못해요. 그러니까 경기 보고 있잖아 아무도 그러니까 저는 없는데도. 그 말이 되게 좀 소름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 아무도 없는데 진짜 있네. 네. 이정찬 기자가 문자 중계한 게 있어요. 어. 90분 보면서 네. 처음에 장례 아나운서가 영어 안내를 하고 영어 안내를 먼저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가를 쏘아 올리겠습니다 하고 국가 연주를 준다 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써놨네 여기다가. 아니 근데 그 국가 말이 연주할 되게 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6분 하이라이트 영상 안에도 그 장례 방송 목소리가 몇 개가 있죠. 들려요.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번에 무관중 경기를 놓고 북한이 배려한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공정하게 응원단을 하기 위해서. 한국 응원단을 안 불렀으니 자기들도 뭐 관중 없이 하겠다는 이런 해석을 한다는 거는 정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제가 생방송 중에 모르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네, 보셨대요 저 영화니까. 통일부 많이 혼냈어요 제가. 네. 진짜 지금 통일부가 너무 오바를 많이 해서 이번에 네. 통일부한테 전화도 왔었고요. 그래서 전화데이트. 이제 6월 4일 내년 6월 4일이 그쵸? 남북 대결 리턴 매치잖아요. 저희 그것도 그건데 또 여자 대표팀도 하필 또 같은 조에 걸리면서 여자 대표팀은 이제 도쿄올림픽. 동아시아컵에서 한번 또 붙고 네. 12월에 그리고 2월에 그 올림픽 최종 네. 예선에서 북한과 맞붙게 됐죠. 월드컵보다 올림픽이 훨씬 어렵습니다. 일단 참가 팀 수 자체가 적지. 적고 아시아가 잘합니다. 여자 축구는 강팀이 많죠. 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호주, 잘하고. 네, 일본도 일본 맞아요. 다 그 여자 월드컵에서는 4강 이상의 경험들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사실 경쟁이 되겠죠. 제주도에서 합니다.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에서 최종 예선을 예. 전부. 네 팀이 모여서 제주도에서 아.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번에는 한국의 남쪽으로 와서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자 팀은. 네. 2년 전에 우리가 북한 가서에서 그 5만 관중 앞에서 1대1로 비겼죠. 장슬기 선수의 슈터링. 네. 장세기 선수가 스스스에 나와서 얘기했죠. 그 의도한 슛이었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일단 LI라는 마음으로 쳤다. LI LI 슛. 자, 알겠습니다. 남북 대결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그리고 다시 K리그가 불붙었습니다. 네.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부터 아주 극장승부가 펼쳐졌는데 주바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두 울산과 2위 전북이 나란히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1점 차를 유지했고요. 3위 서울이 강원에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울산과 전북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4위 대구도
패하면서 서울과 승점 차를 4점으로 유지했고요. 하위 스플릿 파이널 B라운드에선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인천이 성남을 꺾으면서 10위로 올라섰고요. 경남은 역전패하면서 11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최하위 제주도 또 역전패를 당했네요. 자, 파이널 B가 토요일, 파이널 A가 A가 일요일. 일요일에 했는데 파이널 B부터 볼까요? 네. 가장 뭐 다 짜릿했어요 경기들이. 진짜 확실히 이 스플릿 파이널 음. 라운드로 가니까 놓칠 경기가 없이 일단 다 뭐 볼만하고 다 다 재밌고. 비슷비슷한 네. 팀들끼리 붙기 때문에 뭐 한 경기 한 경기가 결승전처럼 펼쳐지고 네. 가장 화제가 됐던 경기 뭐 유성철 감독님 얘기까지 해서 인천이 아니었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에서 무고사의 그 프리킥 밑장 빼기 프리킥, 정말 역시 인천 무고사. 혼을 찔렀어요. 네. 인천이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 이때 인천하고 성남이 슈팅 수가 네.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요. 21대 3으로 인천이 뒤졌어요. 7배요. 예, 그리고 유효 슈팅이 성남이 13개, 인천이 1개인데 인천은 그 1개를 골로 연결시켰고 한 방이 있었네요. 성남이 좀 큰일 났죠. 네. 성남이 최근 8경기에서 1승 2무 5패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상위 스플릿까지 아니 뭐 3위까지 넘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갔다가 4위까지 갔다가 줄줄줄 떨어져서 지금 이제 하위 스플릿까지 와서 여기서도 뼈아픈 패배를 당했고 네. 최근 8경기에서 성남이 3득점, 오, 9점이 진짜 많이 9실점. 지금 공격력이 상당히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성남이 사실 제일 애매한 위치에 있죠. 뭐 여기서 뭐 지금 7위를 노리고 가자니 또 뭐 그것도 뭐 의미가 애매하고 없고. 의미가 없고 동기부여가 그렇다고-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렇다고 뭐 강등권하고는 사실 또 점수 차이도 많이 많이 나고 나고. 뭐 네, 좀 애매해요. 뭐 하위 스플릿에서는 그러니까 파이널 B에서는 상주 성남 이 정도가 또 딱히 동기부여가 안 되죠. 뭐 수원은 뭐 FA컵이라도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경기가 끝난 다음에 선수들이 너무 인천 많이 선수들이 울어서 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뭐 유상철 감독님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제 리포트도 하긴 했지만 경기가 끝나고 황달 증세로 병원 입원을 하셨고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고 다음 주쯤 화요일 이쯤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목요일 날 퇴원을 해서 일요일 날 수원전에 나오신다고. 수원전 지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인터넷 게시판에서 각종 뭐 루머들이 네. 떠돌고 또 추측 보도가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인천 구단이 좀 자제를 해달라고 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너무 깊이 있는 얘기는 우리가 뭐 할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좋은 검진 결과가 네. 좀 좋게 그렇죠. 나와서 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이 또 드라마 같은 또 막판 그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유상철 선수 시절부터 보면은 참 극적인 골들을 많이 많이 넣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포기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사실 프랑스 월드컵 아니에요? 프랑스 월드컵 벨기에전에 벨기에전의 골. 그게 아마 그 다음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까지 애국가의 그 장면이 항상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국뽕 차오르는 이미 감독은 경질됐고 그러니까 사상 음. 초유의 월드컵 중도에 경질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음. 우리는 이미 뭐 사실 16강은 어려워진 상황이었지만 벨기에하고 맞서서 굉장히 투혼을 진짜 정말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뭐 진짜 상대가 슈팅하는 거를 당시에 뭐 이임생 지금 현재 수원 감독이 몸으로 막았던 장면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붕대 투혼.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많은 사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었던 선수였고 뭐 지도자였기 때문에 좀 뭐 건강이 지금 뭐 잠깐 안 좋지만 건강을 반드시 좀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의 드라마 같은 명장면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남이 또 패하면서 네. 인천이 10위가 됐고 경남이 11위가 됐습니다. 수원이 또 염기훈 선수가 참 3경기 연속골 FA컵 포함해서 네. 아주 역시 염기훈 선수. 염기훈 선수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변함없는 골도 아주 멋있었잖아요. 발리슛. 멋있게 냈는데 앞에 좀 실수로 나온 골이긴 해서 네. 수원의 사실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거의 제가 보기엔 유일한 구심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기훈 선수 복귀하면서부터 네. 좀 살아나기 그렇죠. 시작했잖아요. 나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원도 지금 그렇고, 리그 6경기 만에 승리예요. 수원이. 네. 음. 그러니까 제주도 그렇고 좀 안 되는 팀들에는 사실 뭐 이게 그러니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불화가 끊이지 않거든요. 불화설들이. 그러니까 뭐 대야는 또 딴 데 가서 놀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 성남 인천 경기 가 있더라고요. 때리는 네. 경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제골 넣고 그러니까요. 선제골 넣고 패하는 아쉬운 경기였고 수원 입장에서는 일단 뭐 수원 입장에서도 사실 큰 동기부여는 없잖아요. 리그 자체에서. 분위기를 뭐, 끌고 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런트 사이에서의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프런트와 선수단 간의 또 신뢰가 약간 멀어진, 그러니까 깨진 부분도 있고, 선수단 사이에서도 이임생 감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임생 감독을 지지하는 선수들과 이임생 감독의 리더십에 약간 회의를 갖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난리네. 파편화돼 있는 상황에서 염기훈 선수의 염기훈 역할이 선수를 크네요. 중심으로 사실 조금씩 뭉쳐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그의 성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그에서 그렇죠. 좋은 분위기를 해서 가져가요. 어떻게든 이거를 어떻게든 막 산발적인 이 분위기를 염기훈 선수가 좀 약간 악유 역할을 해서 뭉쳐 놓으면 FA컵에서도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에 수원이 올 시즌에 가장 노리는 거는 FA컵 우승일 우승. 텐데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수원 팬들에게 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남은 사실 보답일 텐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지금 경남전 같은 승리가 역전 승이었잖아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타가트가 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일이죠. 득점왕이 뭐 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 별 의미 없는 바람을 네. 타가트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어요. 네. 참 이정찬 기자 애착이 얘기 있는 들어보면 거죠. 이정찬 네. 기자가 이 젊은데 이 멘트 쓰는 게 상당히 고어들을 많이 써요. 아교 같은 역할, 을씨년스러운 거. 적고 적어놓게 어록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오롯이 이런 말 잘 쓰잖아. 오롯이는 진짜 약간 국어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오롯이. 순수 오롯이. 국어들을 아주 입에 짝짝 붙게 잘 쓰는. 네, 오롯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주 제주. 아이고 우리의 제주 또 제주 어쩌나요? 또 졌습니다 제주. 네. 또 선제골을 넣고 졌어요. 바로 2분 차이. 근데 승점 차가 이제 너무 많이 나서. 네, 경남이랑도 벌써 5점 차이여가지고. 네, 그래서 전에 그 제주는 반드시 살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발언을 걷어들어야 될 네.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지난 경기의 패배는 좀 치명적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선제골을 넣었으면은 네. 지키고 맞아요. 좀 했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사실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불과 2년 전에 리그 2위 2년 했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죠. 와. 지난해 리그 5위. 와, 급격하다 진짜.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 원인을 딱 찾은다고 하면 그래서 그 원인을 그리고 몇 가지로 딱 압축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를 바꾸는 것도 되게 쉬울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총체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지금의 이런 흐름이면 그러니까 보통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흐름 우리 축구는 흐름이다. 우리 축구는 흐름이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11위로 어떻게 올라선다 하더라도 이런 흐름이면 사실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플레이오프 다음 시- 가서 다음 네. 플레이오프 가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플레이오프 가서 뭐 경우로 보면 1부 리그 팀이 결국에 2부 리그 팀들한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2부 리그 팀들은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점점 단단해져서 올라오고 네. 있고 분위기가 다르죠. 1부 리그는 마지막에 이겨본 게 언젠지 약간 기억이 안 나는 네. 가물가물한 그쵸. 상황에서 올라가게 돼요. 제주가 올 시즌 3번 이겼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뭐 아까도 제가 수원 얘기할 때도 잠깐 나왔지만 여러 가지 내분 그런 이겼네, 내분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내분이 있어서 결과가 이렇게 된 건지 결과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분이 된 건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건지 사실 뭐가 인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총체적 난국이고 잘 뭐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보이지 않는 네. 스타일도 이제 보이지 않는 4경기 남았잖아요. 이제. 네.
이제 뭐 윤빛가람 선수처럼 이제 군에 입대한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뭐 혹시 뭐 기회가 좀 생길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약뭐큰 뭐 기대만큼은 네. 나오는 게 없어서 그것도 참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사실 안영범 선수 이거 골 넣는 과정 보면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 측면에서 뭐, 공격이 시작돼서 그 수비를 완전히 깨고 결국에 전방으로 찔러줬고 안현범 선수가 오버래핑을 통해서 골을 넣었잖아요. 네. 아주 이상적인 사실 득점 장면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후반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까 뭐 쉽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구단이 강등된 경우가 2015년 부산, 아이파크. 2018년 전남 드래곤즈에 이어서 이제 제주가 또 위기인데 우리 뭐 작년에 FC 서울도 좀 위기였었고요. 그렇죠. FC 서울이 굉장히 큰 거였죠. 네. 서울 구단이 서울의 기업 구단이 그런 위기에 몰렸다는 거는 정말 어쨌든 뭐 서울은 잘 반등하고 일어섰는데 제주는 어떻게 될지 인센티브라도 좀 걸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항상 얘기하는 그렇죠. 거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이널 A로 가보겠습니다. A에서는 저는 전북 경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야. 전 대구 울산 경기도 재밌었어요. 대구 울산 경기도 음. 엄청 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울산전이 정말 재밌었지. 네. 재밌게. 치열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남북전보다도 더 격렬했고 네. 네, 그런 경기였죠. 대구 두 팀 잘하는 만나면 것 같아요. 항상 재밌는 경기, 명경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잘해요 대구. 뭐 주민규 선수가 주씨가 또 골을 넣어서 들어오자마자 첫 터치에 주간에. 첫 골. 집안의 기둥이네요. 네. 저는 전북의 문선민 선수의 음. 문선민 아자른데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깜짝 놀라서 문선민 선수의 경기력에 오랜만에 전북 경기를 풀타임으로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날-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냥 뭐 네. 거의 원맨 그쵸, 쇼였잖아요. 뭐 경기장 휘어저으면서 어. 패스도 너무 잘 넣어주고 심지어 중계 중에서 아예 해설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벤투 감독이 저 안 뽑습니까? 이렇게 말할 네, 정도로 기사가 그렇게 보고 있나 났죠. 벤투. 네. 그 맞아. 정도로 정말 문선민 선수가 일취월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지금 10골 10번째 골하고 10번째 도움. 네. 위기 때마다 그 문선민 선수가 좀 날아오르는 확실히 적응한 것 같아요 이 팀에. 그리고 48분에 골 넣는 장면 보면은 보통 이렇게 치고 나서 문선민 선수가 그 상황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접고 접다가 어. 결국에 이제 그렇지. 수비 붙고 막히고. 한 명 접었는데 두 번째 수비 붙고 이래서 막 음. 블로킹돼서 못 하는데 그냥 접지 않고 차는 장면도 그러니까 수비수 2명을 뚫는 것도 딱히 어떻게 접어서 뚫은 게 아니라 공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네. 이렇게 몸동작으로 그 엉겁결에 뚫었거든요. 그렇게 엉겁결에 뚫었어. 그리고 공도 흐르고 가다가 약간 또 발에 걸려서 넘어질 듯이 비틀비틀하는 거 중심 잡아서 공의 그 스피드를 딱 보고 제대로 각도를 꺾어서 네. 차가지고 골이 됐죠. 슛도 진짜 인상적이었는 게 음. 끝까지 골대를 안 바라보고 이게 패스 줄 것처럼 딴 데를 보고 있다가 그냥 확 스피드 많이 안 주고 정확하게 구석을 노려서 차는. 네. 골키퍼로서는 막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예 뭐 예상. 게다가 또 상대가 최근 엄청나게 잘 나가고 네. 있던 포항. 포항이잖아요. 8경기 만에 진 거래요. 지금 딱 그 중위권에서 정반대 곡선을 그래프를 그렸던 팀이 이제 포항하고 성남이거든요. 네. 성남이 내려가고 포항이 계속 올라가면서 상위 스플릿까지 안착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전북을 만나서 꺾이고 말았습니다. 네. 지난 경기도 재밌었는데 동해안 더비도. 재밌었죠. 그 경기는 네. 뭐 최고 경기였죠. 네. 마지막에 결과가 나오고 네. 그래서 해병대 그때 네. 오셨죠. 엄청 네. 재밌었는데 전북을 만나서 그 다음에 서울. 서울 역전패 당했어. 강원은 정말 강원은 끝날 때까지 봐야 돼요. 강원 극장이야. 네. 어. 강원은 끝날 때까지. 여기서는 좀 논란이 좀 몇 개 있었죠. 있었잖아요. 네. 주세종 선수의 퇴장. 퇴장.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승부를 가르는 갈랐죠. 상황이 네.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처음에 발단이 된 게 프리킥 그 벽 쌓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죠.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벽을 쌓으면 그 사이에 이제 보통 공격하는 선수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근까지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벽의 시야도 가리고 골키퍼 시야도 가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팝 이제 세계에서 축구 규정을 바꾸는 곳에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경기 시간을 너무 많이 지연하고 잡아먹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수들은 벽에서 1m 이상 떨어져라. 라고 규정을 바꿉니다. 이게 올 6월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제 춘제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번 새 시즌부터 적용이 된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적용을 하려고 보니 시즌 중이잖아요. 그렇죠. 시즌 중이니까 프로연맹은 뭐 프로연맹의 이야기지만 프로연맹은 한번 해보려고 했대요. 바꿔보려고 했는데 대한축구협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FA가 결국에는 관여를 하게 돼 있는데 심판 운영실에서 그렇게 되면 아마추어와의 혼선이 발생하고 모든 지금 심판을 결국에 재교육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 이번 시즌은 그냥 가자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분이 우리 현재 연맹 그리고 K 프로축구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세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벽을 쌓는데 네. 이제 그 강원 선수들이 너무 벽에 일단 침투를 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항의를 했던 거죠. 많이 들이밀긴 하더라고요. 예, 네, 예.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는데 그 항의 과정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첫 번째 경고를 받은 거는 선수들이 붙는다고 항의를 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VAR을 봐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판한테 계속 VAR을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약간 맥락이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선수들이 주심에게 VAR 사인을 굉장히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봐달라. 경기 그게 원래 그러면 경고 아닌가요? 경고죠. 아, 그 부분이 그래요? 네. 예, 못하게 돼 있어요. 선수가. VAR 요구를 하는 게 아예 안 안 되는 돼요. 안 거예요? 돼요. 네, 네. 주심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VAR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은 무조건 주심만 하는 거고. 요즘 많이 사인하던데. 근데 뭐 한번 근데 어필할 그냥 수는 있잖아요. 어필을 그거. 많이 하지 네. 않아요? 약간 하는 거는 대충 그냥 넘어가 주는데 아. 그걸 좀 집요하게 하면 그것도 경고가 네. 줄 수 있고. 원래는 한 번만 해도 경고를 줄 수 있어요. 있어요. 하면 안 돼요 일단 선수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근에 재공지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이 부분도 그래요. 결국에는 경기 지원 행위가 되고 결국에는 그 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으니 VAR이 다 보고 있으니 선수들이 과하게 주심에게 VAR을 봐달라 이런 표현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공지를 한 상황에서 딱 걸린 거네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운이 나쁘게 걸린 궤도 거죠. 기간에 걸린 거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세종 선수가 골을 허용한 뒤에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뭐 대기심에도 가고 뭐 벤치에도 가고 결국에 다시 주심한테 항의하고 이 부분에서 주심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심판 판정에 대한 불복. 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세종 약간 애매한 상황이긴 했는데 과연 뭐 경고 2장을 줘야 되는 상황이냐라고 네. 논란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주세종 선수도 좀 과했죠 어필이. 예. 그러니까 어필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필을 해서 판정이 뒤바뀐 적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어필은 나는 당신 판정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는 거 그 인지시켜주는 정도. 그걸 알면 심판이 이제 좀 나중에 조심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또 좀 많이 미안하면 보상 판정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그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너무 이제 심판을 몰고 갔죠 그냥 네, 그라운드 많이 구석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방송이 사실 나갈 때쯤이면 이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제 리뷰가 맞춰졌고 오늘 이제 화요일 심판평가 회의를 하고 나면 이동준 주심의 그 퇴장 명령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판정이었는지 아니었는지의 프로축구 연맹의 판단은 나올 거고요. 다만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승부가 지금 뭐 한 골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서울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일단 1, 2위는 멀어지긴 했지만 3위를 3위를 지켜야 반드시 되는- 지켜야 되는 네. 상황에서 한 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올 시즌 강원한테 사실 너무 많이 잡히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2분 만에 옐로카드 2장으로 사실 퇴장을 받는다라는 거는 서울 팬들 입장에서 느끼기엔 심판이 경기에 강한 영향을 줬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뭐 선동했다는 말이 또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선동? 선동? 그러니까 뭐 그 벤치 쪽에다가 VAR 계속 봐달라고 하고 이런 그 행위 자체가
같이 들고 일어나라는 식의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워딩은 뭐 기사에 따르면 이제 이 판정에 대한 이제 질의를 했을 때 프로축구 연맹에서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선동이라는 단어인데 선동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다 네, 보니까 의미가 조금은 이 단어와 그 단어가 주는 어감에서 우리가 약간 매몰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확산되는 이 주세종 이슈가. 근데 일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동 때문에 더 선동되고 있는 거구나.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좀 낯선 단어가 나왔어요. 네. 축구에서는 잘 쓰지 않는 선동 퇴장 그리고 일단은 규칙서에 없습니다. 이 선동이라는 단어는. 단어는 네, 없습니다. 오롯이 없나요? 네, 오롯이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기였는데 서울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게 한 경기 치르고 있잖아요. 네. 뭐 어린 선수들 이날도 뭐 2000년 선수. 이인규 선수 첫 선발 출전해서 데뷔골을 터뜨렸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거의 뭐 리드를 잡았던 경기를 마지막에 뭐 극장골 두 방으로 그냥 무너지는 상황. 그러니까 강원이 경기를 참 영리하게 잘했죠. 그러니까 그 뭐 이 골이 된 장면 외에도 이 이영재 선수의 킥에서 비롯되는 사실 위협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잘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왼발이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전이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우리 남북전 풀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어둡고 상대 반칙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영리하게 경기를 하려고 했다면 그 좀 더 위협적인 자리에서 파울을 좀 유도해내고 세트 피스를 좀 더 그 활용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세트 피스 그러니까 우리 그 장면은 하이라이트에 들어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좀 어이없게 이렇게 프리킥을 이렇게 어렵게 차는 거. 네. 골은 완전 와이드 예, 샷으로 예, 예. 있죠. 그거를 그게 이제 반칙을 당한 다음에 바로 차는. 네네네. 그거였는데. 그 순간에 저희가 막 근데 이게 재밌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시간으로 당관을 보면서도 이거 좀 다시 보자고 막 이런 얘기가 됐거든요. 정말 손흥민이 찼냐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를 맞고 기록할 나간 때 거 아니야 막. 슛으로 기록할 것이냐 아니면은 세트피스로 볼 것이냐 뭐 약간 그런 음. 논란이 현장에서 있었어서 저는 근데 그 약속된 플레이인데 뭔가 제대로 안 된 것처럼 보였어요 저한테는. 그럼 누군가 거기 그걸 받았어야 되나 그쪽에서? 그랬어야 되지 않나. 아무도 없지 그럼 않아요? 나가도 그러니까 좀 그죠? 네.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뭐 아무도 이해는 좀 잘 안 되는 장면이긴 했는데 음. 여튼간에 지금 강원이 그러니까 그런 서울과의 경기에서 그런 점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강원은 춘천에서 계속 극장 영화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강원 어쨌든 서울이 지금 많이 쫓기는 상황이고 네. 4점 차죠 대구랑. 예, 4점 차입니다. 3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35라운드. 네, 선두 울산은 강원과 붙고요. 2위 전북은 3위 서울과 맞붙습니다. 파이널 B에선 11위 경남과 12위 제주의 맞대결이 관심입니다. 경남의 홈 경기로 치러지는데요. 제주 입장에선 운명이 걸린 한판이고요. 10위 인천은 수원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서울과 전북도 관심이고 뭐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재밌네요. 예, 다 재밌죠. 또 대구 포항 네. 이 경기도 오. 그렇고. 당장 뭐 경남 제주 같이 이게 진짜 강등에 엮여 있는 팀들끼리 붙는 것도 상당한 관심을 저는 볼 것 이번 같고. 주말에 그 최고 관심이 가는 경기 인천 경기일 거라 생각해요. 그럼요. 그렇죠. 인천 이정찬 기자 근무잖아요. 그렇죠. 예, 인천 가야죠. 예, 가야죠. 또 가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성철 기자 유상철 감독이 응원도 좀 해야 되고 가서 맞습니다. 그리고 2부 리그에서는 광주의 우승이 확정되면서 그렇죠. 3년 만에 1부 리그 필리페 돌아왔습니다. 와, 광주. 이제 3경기 남긴 거죠, K리그 2가. 그렇죠? 예. 2위 부산이 부산도 이제- 2위가 확정이네요. 네, 그러면 됐어요. 예, 플레이오프 확정됐고 이제 가는 거고. 플레이오프. 이제 3, 4위 싸움이 치열하네요. 안산이 승점 50, 그리고 4위 안양이 48, 5위 안산이 44, 6위 부천이 42. 여기 뭐 그러니까 K리그 2는 3, 4위 팀에게 뭐 혜택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3, 4위가 붙고 네. 플레이오프 붙어서 올라가면 올라가면 플레이오프. 네. 그러니까 4위까지 맞네, 플레이오프 맞네. 티켓이 주어지니까 일단은 부산은 뭐, 또 그러네요. 작년에 이어서. 2위를 확정. 하여튼 K리그 2도 이제 막바지에 아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해외파 얘기 잠깐 하죠. 네. A매치 끝나고 돌아갔는데 우리의 토트넘 손흥민 선수 골대 한번 맞췄고 토트넘이 최하위 왓포드에게 1대1로 비겼습니다. 왓포드와
아직 1승도 없는 팀이에요. 와포드는. 음. 근데 그 1승의 희생양이 될 뻔했죠. 될 뻔했죠. 와포드가 개막 후 8경기에서 4골 넣었어요. 근데 또 토트넘한테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죠. 사실 어. 시작하자마자 역습에서 그냥 쭉 그냥 했는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강한 욕을 하는 게 네, 이제 저 봤어요. 화제가 됐죠. 됐죠. 입 모양만 봐도 이 알고 모양만 봐도 있는 무슨 욕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여러 영어 가지 잘하네. 찰지게 잘하더라고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진짜로 좀 그러니까 뭐 좀 달라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서 그렇게 욕을 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으라고 한 거. 남북 대결 갔다 와서 욕을 좀 욕 좀 듣고 오더니 욕을 해버렸어. 전 두 가지가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렇게 욕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내 감정을 단지 그냥 표출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벤치에서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역할을 토트넘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 몇 주 전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그러니까 메인맨 토트넘의 메인맨이 누구냐라는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 벤치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사실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영어로 욕을 한 거. 그것도 조금은 그러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의 영어는 본인에게 아주 편한 언어는 아니거든요. 제일 편한 언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일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우리 말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영어를 했다라는 거는 다분히 뭔가 팀에 메시지를 준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영국 매체들도 그런 표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손흥민 선수의 이 반응이 토트넘 팬들이 느끼는 그대로의 심정일 것이다. 크게 하더라고요. 토트넘이 최근 7경기에서 1승 3무 3패. 야, 이게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 갔던 팀 맞는지.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브라이튼한테 3대 0으로 지고 또 와포드한테 진 거잖아요. 하위권에 있는 두 팀한테 와포드한테는 비겼죠. 비겼죠. 그 하위권 팀들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발목이 잡히는 부분. 네. 또 2경기 연속 킥오프 10분 이내에 실점을 했다는데 이게 2014년 11월 이후에 처음이래요. 2경기 연속해서 10분 이내 전반 10분 이내에 점수 준 게. 팀 분위기 다 잡아야 돼. 토트넘이 그 리그 초에 맨시티 욕 먹을 만하죠. 네. 수비진이 너무 급격히 노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도 VAR. 비디오 판독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죠. 델레알레가 델레알레 골은 핸드볼인지 뭐 아닌지. 그 표기 잘못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고 그 전에 전반 37분에 데울로페우한테 그 태클 들어간 부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베르통원이었나요? 알도에이럴트였나? 베르통원이었나? 하여튼 그 수비할 때 슬로모로 보면 확실히 걸렸어요. 발에 걸렸는데 페널티킥을 불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판독까지 하고 이제 그게 좀 논란이 됐죠. 그래서 대체로 뭐 BBC라든가 기사를 보면 사실상 토트넘이 진 경기다. 토트넘이 진짜 행운이 따랐다. 그러니까 행운의 무승부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토트넘이 정말 졸전을 펼쳤던 경기입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가 네. 산업적으로 세계 최고의 스포츠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계 최고 리그라고 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렇게 VAR을 운용을 못할 수가 있나?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있는 지난번에 거 같아요. 손흥민 선수 속눈썹 네. 옵사이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진짜로 좀 영국 축구 관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멘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VAR이라는 게 이제 도입된 지가 벌써 뭐 영국은 이번 시즌에 처음 했다고 하더라도 꽤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제대로 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운용을 매번. 제대로 정말 제대로 못 하고 있죠. 토트넘은 이번에 예전에 리그 초에 맨시티랑 이제 무승부까지 할 때만 해도 좀 기대가 많이 됐는데 요걸로 계속 지고 약팀한테도 지니까 좀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타이트넘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타이트넘. 팬들 사이에서 토트넘 팬에서 팬에서 벗어나야겠다. 도저히 타이트넘? 네. 야구의 탈쥐 같이. 탈덕한다는 의미군요. 진짜 브라이튼 3대 0 질 때는 전반 보고 껐어요.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저 예전에 이 방송에서 탈지 얘기 한번 했다가 야구 팬들에게 엄청 욕 먹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버텨봐야죠. 네, 여튼 그리고 아무튼 뭐 그 와중에 오늘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발롱도르 발롱도르. 후보에 꼽혔더라고요.
발롱도르가 아무튼 피파 그 올해의 선수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발롱도르가 조금 더 권위가 있다. 그 이유는 그 피파 올해의 선수는 결국에는 그 주장 그다음에 각 팀의 감독이 사실 전 경기를 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난번에 우리 날강두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자기가 친한 사람을 네. 개인 되게 호감. 표를 주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손흥민 선수도 자유로울 수 없죠. 손흥민 선수 케인한테 줬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사실 상의 권위를 조금 떨어뜨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발롱도르는 전적으로 기자단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30명 중에 한 명이죠. 네. 이강인 선수도 21세 이하의 발롱도르라고 하는 코파 트로피 후보에 또 올랐어요. 근데 퇴장을 당했어요. 네. 아, 눈물 찔끔. 마코롱 가서 울었대요. 좀 안타까운 게 항상 이강인 선수 하면 이제 수비 문제를 수비의 네. 약점을 얘기를 하잖아요. 태클이 좀 심하긴 심하긴 했다. 했어. 아마 또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와서 맞아요. 그런 그래서 생각을 그 했던 것 같아요. 수비를 하고 싶은 네. 거예요. 이제 나도 수비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어요. 보면은 심했다 이랬어요 네, 저도. 거의 뒤에서 막 쫓아가가지고 네. 진짜 이 악물고 아등바등하게 한 느낌이었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비 가담이라는 부담이라는 네. 게 얼마나 컸던가라는 거를 좀 잘 보여주는 거기서 장면. 뭔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심하게 들어갔더라고요. 좋은 교훈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울지 마. 됐을 것 네. 같고 아주 뭐 경기 후반 완전 막바지에 퇴장 당한 거고 이제 하니까 다들 막바지에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바지에 막바지에 들어가서 전반에 퇴장당할 수는 후반 없잖아요. 33 분에 한번 들어갔는데. 10분 좀 넘게 뛰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괜찮아. 뭐 이번 주 중에 챔피언스리그가 있어요. 다 네. 손흥민 선수가 즈베즈다와 홈 경기, 이강인 선수는 릴 원정 경기,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나폴리 홈 경기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 즈베즈다 홈 경기가 아주 가장 큰 관심입니다. 즈베즈다가 도깨비 팀이거든요. 어려운 팀이죠. 그러니까 올림피아코스를 이겼어요. 이 팀은 음. 토트넘 비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또 어제 황의조 선수는 정말 이 옵사이드 동료의 옵사이드가 좀 아쉽긴 한데 경기력이 아주 출중했죠 어제는. 저는 그 황의조 선수가 사실 왼쪽 날개로 나온 그 경기 중에는 단연 최고의 경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브리앙 선수하고 최전방에 있는 브리앙 선수하고 왼쪽 날개에는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지를 그리고 감독의 주문을 이제는 황의조 선수가 완벽히 이해를 했구나. 딱 적응한 것 잡고 이제 같아요.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느낌. 자연스러워졌고 이제 과거 예전처럼 뭐 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공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거를 뭐 주고 뭐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장면이 많이 없어졌고 2대1 패스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장면들 연습 그리고 많이 했나 봐. 뒷공간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파고드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3톱을 섰을 때 왼쪽 측면의 공격수하고 최전방 공격수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사실 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전반을 보면 중앙 공격이 많았거든요. 보르도 경기를 보면 근데 실제로 황의조 선수가 뛰었던 후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에서 이루어진 공격이 43%, 그다음에 가운데 29%, 그다음에 우측 28%예요. 그러니까 왼쪽을 중심으로 공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고 슈팅이 이루어졌던 두 장면도 황의조 선수가 그 장면에서 사실 흠을 찾기 어려워요. 상대 골키퍼가 워낙 잘 막았던 부분이고 들어가자마자 날렸던 그 중거리 슛은 사실 2호 골과 거의 유사했죠. 근데 다만 진짜 좀 골키퍼가 잘 막았죠. 골키퍼가 잘 막았고 그리고 뭐 골이 이제 무효가 된 뒤에 나왔던 그 이제 쇄도에 이은 바로 반박자 빠른 슈팅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황의조 선수의 장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접고 공간을 만들어서 감아 때리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한 박자 빠르게 이렇게 때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것도 많이 전술적으로 녹아들었구나라는 사실 좋은 점을 보여줬죠. 이제 점점 멀티플레이어가 되어 가나 그러니까 봐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제 황의조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는 거를 보면서 벤투 감독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뭐 우리 팀에서는 당연히 스트라이커로 쓰겠지만 뭐 이 선수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란 얘기를 했었잖아요.
분명히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뛰어보는 것과 안 뛰어보는 건 다르기 그쵸.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 서다고 했을 때 이 선수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로서 오늘 또 하나 그 어록 역지사지 나왔어요 하나, 지금. 어록 하나 넣어보려고 하다성. 역지사지를 정찬 할 수 있지 선생. 않나. 거의 네. 사생결단인데. 네. 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는 제가 꼭 감기가 나와서 네. 트럼펫까지는 안 되지만 드럼 소리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기 조심.